가볼게요. 자, 현재 시간 2023년 7월이래. 11시 11시는 또 너무 박수 친다고 또 11시라고 다시 합니다. 자, 현재 시간 2023년 11월 3일 오후 7시 32분이고요. 네, 오늘은 99번째 시간 영화 수면의 과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담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참여하게 된 오답노트라고 합니다. 네. 앞에 수식어를 또 붙여야겠죠? 투머치 토커. 투머치 토커. 네. 네, 말이 너무 본인도 많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다. 거의 뭐 13분짜리 랩 하나 하고 그 뒤에 5분짜리 랩 하나 그쵸. 더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본어로 했으면 더 잘했겠죠? 장난 아니죠. 그렇죠. 일단 오늘은 한국말이라서 좀 어렵다. 오늘은 그 최장 연속 3분 이상 발언 제한합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좀 그랬어요. 저희가 통화 한번 했죠. 네. 좀 곤란하다. 네. 많이 혼나셨어요? 교육을 많이 혼났어요. 네. 전화 받을 때 그쵸. 열중시 하고 전화 받으라고 그쵸. 제가 했죠. 네. 그쵸. 스피커폰으로 열중쇼 하면은 못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정갈하게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네. 다음에 조스님.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조스님도 막 다 네. 한번 해보니까 나 못하겠다, 적절하지 않은 인간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취지 발언하시다가 네. 또 오라고 하니까 또 왔어요, 그죠? 그렇죠.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사람의 방송 욕심이라는 게 은근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스님 좋아하시면 또 조스님 관련 댓글 달아주시면 또 네. 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네,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제가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막 나 혼자 막 하고 싶다고 막 먼저 막 연락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오답 아저씨도 그렇고 뭐 나하사님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네. 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저는 굳이 막지 않는데 이제 네. 오답님처럼 말 길게 하고 이런 경우만 좀 제하는 편입니다. 퍼이님이 요새는 줄거리 짧게 하더니 이제는 새로운 필런이 또 줄거리는 짧게 얘기하셨어요. 사설이 좀 길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하게 된 경위가 이제 나사님이 일주일 만에 또 하자 그래놓고 본인이 오늘 또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래 뭐 말 줄이겠습니다. 네, 뭐라도 하시겠지. 그래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애가 나사의 폭정에 그쵸. 대해서 네. 고발해주시고. 네, 그러나 3주 연속은 좀 힘드실 거예요 아마 직장인이고. 스토리가 네. 에피소드가 네. 계속 연달아 나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까지 했으면 3주 연속이라 조금. 그러면 이제 수면의 과학을 권하시고 떠나지 말지. 그렇죠. 영화는 맞아. 영화 일정이랑 영화도 나사님이 정했는데 네. 제일 다른 중요한 거 영화를 본인이 할 정해놓고 맞아. 본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네. 맞아요. 이번 주 안에 못해 라고 네. 해가지고 그럼 이번 주 합시다 했는데 그렇죠. 영화도 야 빌보하고 싫어할 거해. 그래놓고 거의 독재자입니다. 그쵸. 네. 그러나 독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네. 역사적으로 많이 판단이 내려져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네. 이 앞은 튼튼합니다 해놓고 그렇죠. 도망가신 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님도 독재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다. 런나산. 그렇습니다. 런나산. 그렇죠. 우리 런나산 선생님은 뭐 조만간에 또 오실 거니까 그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한번 또 조지고 넘어가야 또 그게 없죠. 그 마음속에 뒤탈이 없죠. 그쵸. 네. 그 정도는 또 본인도 알고 계셨을 거야. 네. 쿨하시니까. 그렇죠. 네, 나사님처럼의 어떤 마음가짐은 참 건강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뚝딱 마무리해야겠죠. 또 좋은 말로 마무리하고. 그래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네, 뭐 일주일간 뭐 근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똑같았나요, 사는 게? 똑같았죠. 네. 똑같았어요? 네. 그래도 뭐 똑같은 가운데 뭔가 조금씩 변화는 있잖아요. 이번 주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너무 재미가 없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없어서. 생각난 게 없어요? 네. 사실 조스님이나 이제 저 같은 이제 내향형 사람들은 사전에 알려줘야 돼요. 오늘 녹음하기 전에 네네네. 그래야 이번 주 무슨 일 있는지 생각해 올 것. 먹고나 말하면 되지 뭐. 어제 먹은 순댓국이 뭐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좋고.
그러나 그런 얘기도 이제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10대까지는 뭐 내향형 비슷했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네. 제가 좀 외향형으로 주로 나오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내향형을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주변에 내향인들이 많아서 이해만 하시는 편이죠. 그렇죠, 이해만 네네. 하죠. 이해만 해줘도 얼마나 대단한 그렇죠. 겁니까? 네. 그들 위해서 손 내밀 에너지는 나를 위해서도 없기 때문에 살기 그렇구나. 바쁘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 네. 악의는 없다는 건 나는 압니다. 알지만 뭐 어떻게? 근데 손 내밀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또 다 독립된 그쵸. 개체고 각자 자기 인생. 가끔은 필요할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어떤 손 내밀어주는 게. 뭐 네. 같이 놀자고 연락해주고 이런. 그런 거죠. 거? 네네네. 내향인 분들은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만요. 그럼요. 저번 네. 주에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그거였는데, 그죠? 오답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하긴 싫은데 누군가 나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쵸. 요런 욕망을 그러니까 했다면서요. 갑자기 이제 스케줄도 비고 네. 뭔가 나 오늘 좀 잘생겼는데 뭐 이런 건가요? 나 오늘 좀 이뻐 이런 느낌? 잘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갑자기 뭔가 놀고 싶다. 놀고 싶다. 근데 뭔가 내가 누군가를 불러내기엔 내가 미안해. 뭐 미안할 것까지야. 그래서 미안. 거절당하면 되죠. 이 사람도 일정이 있을 수 있고, 그쵸, 네. 그것도 그런 약간 걸 거절당하면 생각해서. 약간 또 상처받아요. 아니야. 거절은 전혀. 그래서 네. 넌지시 이제 막 먹이를 찾는 이제 하이에나처럼 이제 네. 찾죠 대상을. 넌지시 한 몇 마디 하면은 네네. 뭐 오늘 나오자 그러면 이제 만나러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냥 혼자서 있는 거죠. 근데 혼자 지내는 거에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도 상당히 어른으로서 또 가지고 가야 될 덕목이지 않나. 그렇죠. 그냥 혼자서 잘 노는데.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혼자가 같이 있는 것보다 더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균형이 또. 근데 편한 걸로 치면 항상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않나요? 그래도? 전 항상 그런데 같이 있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뭐 어디 나가거나 이런 거 전혀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거 있어요. 좀 이렇게 일상까지 공유하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막 모든 일상을 왜 공유하는 친구분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일례로 제가 또 말을 또 길게 하게 되네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실 제가 이제 슬슬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원래 오랫동안 쓰던 전화번호에서 이제 알뜰폰으로 변경을 한다고. 한국인들과 손절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제가 번호를 바꾼다는 거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완벽하게 일본인으로 거듭나겠다. 또 시작됐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예전 같았으면 번호가 바뀌면 번호 바뀌었다고 다 알리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알렸어요. 왜냐면 카카오톡이 워낙 이제 사실은 거의 국민의 모든 메시지처럼 바뀌었으니까. 전화번호 교환 안 해도 되지 요즘. 전화번호 교환 안 하더라도 카톡으로도 이제 연락이 다 되니까 굳이 안 바꾸고. 왜냐면 사실 저는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폰피아라고 하나요? 휴대폰 전화 콜포비아라고 하나요? 네, 콜포비아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요즘 약간 회사나 그런 데에서 전화 받는 건에서만 그런 좀 집중만 하고 다른 데에서 전화 받는 건 좀 별로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틀 전에 오다님한테 전화 건 적이 있는데 심심한 사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는데. 사적인 전화도 싫어요? 부담돼요? 아니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뭔가 저는 사실 전화를 할 때는 아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는 약간 그 전화 안에서만 다른 거 하면서 그 전화를 못 하잖아요. 물론 해도 되는데 그쵸. 약간 그게 신뢰가 돼서 상대방한테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전화 받는 게 정말 바쁜 경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는 경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래서 그게 이게 오담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요즘 2030 사이에
확실히 그런 전화에 대한 불편함 네.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즉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면 네네. 생각할 시간 없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사실. 조스님 어떠세요? 저도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문자로 이제 내 눈으로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발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 가까운 사이면 사실 전화가 괜찮거든요. 다른 거 하면서 해도 되고 부담이 없는데 가깝지 않은 사이의 전화는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전화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전화가 사실 근데 그 전화를 거시는 분이 대단한 막 할 말을 위해서 전화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못 받으면 못 받는가 보다 뭐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받네 안 받는가 보다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가볍게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친구들보다는 전화를 와서 막 즉답을 원하는 그런 쪽이 아무래도 뭐 상사나 뭐 어르신이나 이런 쪽이 많아서 아무래도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보통 왜냐면 요즘은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좀 폐일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스마트폰을 같이 달고 살 정도니 보니까 네. 이제 메시지로 받으면 사실 웬만한 경우에 금방금방 확인을 하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화를 하면 메시지로 줘도 되는데 왜 전화를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급한 건가? 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화를 이제 안 받으면 되게 또 결례라고 생각하는 어른분들도 많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근황 때 대신에 폰포비아 얘기를 좀 해봤네요. 네. 의미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하여튼 이거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일상을 전부를 막 공유하는 친구분들 있잖아요. 뭐 밥 뭐 먹었고 뭐 나 지금 일어났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인이 아닌데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진짜요? 네. 그런 친구 있어요? 저 있어봤죠. 근데 사실 좀 그러니까. 피곤하긴 그럼 해요. 피곤해. 예. 그러니까 시시콜콜 다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피곤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아서 쳐내서 그런가. 아, 제 주변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없는데 네. 20대 초반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뭐 제육볶음을 먹을지 뭐 순댓국을 먹을지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 알아서 그냥 먹으면 안 되냐? 어차피 둘 다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적당히 먹어라.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이제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섭섭하게. 섭섭하다 나왔다. 빌바오님 이제 화가 올라오는 이게 그 단어. 서운하다는 거 참 이거를 쉽게 내뱉는 경우들이 계신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 서운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거든. 그치. 그거는 맞아요. 생각 안 하고 본인 맞아요. 서운한 것만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 근데 막상 들어오면 그렇게 서운할 일도 아니야. 막 근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다를 무기로 쓰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조스님이 이제 생각하는 그 서운함. 네. 어떤 경우에 이제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서운하네. 이 정도면 서운하다. 그쵸. 예. 뭔가 어려운 질문이네요. 약간 가까운 사이인데 뭔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들 때나 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약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것도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빌바오님 스타일이고.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될까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십시오. 네, 이거 눈치는 이거 또 척하면 척인데요. 그럼요. 알아들었어.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서운하셨어요. 네. 마이크를 좀 움직이셔도 되니까. 네, 알겠어요.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다. 나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지네라는 게 이제 서운함을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 네, 진짜 서운하죠. 가까운 사이면.
아닌가요? 근데 그 제육볶음 먹을지 순댓국 먹을지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건 과하죠. 매번은 아니어도 한두 번 정도는 왜 가끔 물어보는 거는 뭐 이렇게 병신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라면. 맞아. 남자들 간에 네. 어디 뭐 심심한가? 맞아. 그러면 내가 저 같은 경우 전화하죠. 뭐라네 병신아. 맞아. 알아서 물어. 뭔데 어쩔 건데? 할 일 없나? 놀게인가? 심심하나? 그럼 뭐 그냥 차라리 그냥 뭐 놀러 나가라. 그렇지. 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수 있어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그 어른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죠? 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색하지 않게 느끼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죠? 왜냐면 나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각자 바쁠 수 있는데 그쵸. 내 기준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조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을 잘 타야 되는 것. 혼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할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정도. 네. 그래서 두 분도 친구들에게 먼저 한번 놀자고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렇죠.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빌버님은? 뭘? 이제 친구들한테 놀자고 할 때 시간 되냐고 뭐 밥 먹자,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죠. 네. 밥 먹자. 네네. 밥 먹자. 조스님 어떻게 하세요? 최근에 한 적 있어요. 그래도 오늘 번개. 오늘 번개. 네. 번개고. 네. 괜찮네. 번개라는 단어가 90년대 중반생도 쓴다는 거 참 놀라요. 따름이요. 네. 이제 조스님 친구분들 신선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번개가 뭐야? 다 알아듣던데요. 알아들어요? 네. 가끔 이제 번개 자체도 사실 90년대 그 PC 통신에서 생겨난 신조어인데, 네, 한 30년 다 돼가는데 또 보면. 근데 저는 왜 번개라고 하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모이는 그런 미리 약속 잡지 않고 급하게 모이는. 번개 이 썬더처럼. 네네네. 갑자기 내리는 번개 치듯이. 네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실 그 번개의 의미 좀 사라지고 그냥 급하게 만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하죠. 그냥 모임처럼 쓰기도 하죠. 그냥. 그렇죠. 뭐 네. 운동벙, 뭐 독서벙, 뭐 맞아요. 맞아요. 벙으로 그 비공식적인 취미 관련된 모임은 약간 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나?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여기 저희도 지금 녹음벙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벙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번개처럼 사라졌나요? 번개 치신 분은 지금 날라졌죠. 번개처럼 사라졌나요? 네네, 그렇구나. 오늘 그렇죠. 번개 치신 분은 사라지고 다음 번개 네네. 또 내려주세요. 네. 귀 간지러우시겠다. 간지러우시라고 책임져야죠. 이렇게 해놨으면 네. 간지러우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도로의 어떤 깐족거림 정도로 좀 그냥 뒤털없이 넘어가는 거죠. 이 정도는 뭐 사실. 근데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나사님이 그랬거든요. 뭘? 자기 나온 부분만 들으신다고. 이걸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 그분답다. 내가 잘했나 생각하는. 그죠? 역시 나 멋져. 이런 말하는 순간에도 조스님은 마이크를 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약간 자세가 그 이렇게 마이크를 하면 입 위치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투머치 토커 빌런과 마이크 빌런이 함께하는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빌버님은 네. 무슨 빌런이세요? 저는 깐족거리기 혹은 영웅이세요? 영웅은 아니고 빌런 퇴치기? 아니죠. 저도 뭐 빌런이죠. 놀릴 거리를 보면 참지를 못해. 미칠 것 같아요. 네, 놀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 방에서 빨래 걸어놓고 그게 이제 흡음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또 영광의 날이 오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팟빵 만세 한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만세. 만세. 오늘 영화는 수면의 과학인데 제가 이 방송의 기조상
영화 얘기를 최대한 뒤로 늦춘다는 걸 보는데 영화가 재미가 없었다. 혹은 좀 어려웠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니면 할 얘기가 별로 없었다랄지. 근데 이번 영화는 제 느낌에는 뭐라 해야 되지? 난해했다. 난해하다. 네.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오늘 수면의 과학이고 미셸 공드리 감독의 2006년작이에요. 이터널 선샤인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나머지 좀 유명한 작품이 있나요? 미셸 공드리 중에요. 네네. 무드 인디고 최근에는 키딩이라는 드라마 네네. 했었고요. 그거 뭐 잘 됐습니까? 키딩은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봤었고. 네. 뭐 미셸 공드리 좀 압니까? 오답. 아니요. 오늘 그 하게 되는 이 영화 처음 사실 감독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네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한 번도 안 보다 사실 이터널 선샤인이 가장 유명한 예. 거잖아요. 이 감독의 작품 중에서 이터널 선샤인도 안 봤고 이것도 이번에 한다고 해서 봤는데 그래서 좀 시작을 좀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미셸 공드리와의 첫 만남 치고 너무 좀 난해한. 근데 오히려 네. 좋지 않을까요? 시작 제로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오더님이 소개팅을 했어요. 근데 막 머리를 산발하고 막 안 감고 막 그다음에 막 슬리퍼에다가 추리닝 입고 나온 그거는 느낌. 기초적인 예의도 없는 거잖아. 아 그런 느낌이 어떻겠냐는 거죠. 첫 만남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근데 만나면 볼수록 진국이고 너무 예쁜데 관리도 할 줄 알고. 네. 근데 만났을 때 막 옷도 후줄근한 거 입고 와서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애프터 신청할 건가요? 근데 저는 뭐 하나가 꽂히면은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 냄새가 좋아 뭐 이런 건가요?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수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죠.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나와 주셨으니까. 네네. 네. 저도 나온 거에 대한 그건 예의고 어쨌든 그렇게 뭐 부스스하게 나왔더라도 어쨌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예의가 있으니까 뭐 그래도 얘기는 해보겠죠. 그래서 지금 소개팅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되게 표정이 좋아 보여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소개팅 뭐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하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네. 그러나 상상만으로 즐거웠던. 네, 상상만 그죠? 즐거웠다. 아주 그걸 다 보내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쉽네요. 어쨌든 그 이터널 선샤인이 각본가가 찰리 카우프만인데 이 두 사람과의 호흡이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찰리 카우프만은 굳이 미셸 공들이랑 하지 않았어도 잘 써요. 그래요? 네. 찰리 카우프만 뭐 어떤 작품 있습니까? 존 말코비치 대기라든지 네. 최근에 아노말리사나 네.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이제 그만 끝낼까 해. 그런 작품들 네, 글 잘 쓰기 때문에 굳이 공들이랑 하지 않았어도 네, 잘 나가거든요. 이제 그만 끝낼까 해는 되게 뭐 그것도 영화 어렵다고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 철학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카우프만이 쓰는 작품들 보면 존재에 대한 이제 고뇌나 갈등이 되게 현실하고 비현실이 되게 엇갈린 지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카우프만 작품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전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대사량이 많은 영화가 좋거든요. 영상 효과가 막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 말로 약간 조지는 영화가 좋아요. 그러면 뭐 쿠엔틴 타란티노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좋아합니까? 네. 대사 많아서?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좋아하죠. 대사량이 좀 중요하구나. 그렇죠. 근데 그 대사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는 약간 뭐 사실 그 랩 배틀 비슷하잖아요. 흑인 문화스럽죠. 네. 너는 정말 뭐 좀 병신이지 뭐 이러면 아니야 너도 만만치 않게 병신이지 이런 흐름의 대화인데 네. 그래서 보면서 둘 다 병신인 것 같은데 병신끼리 아주 재밌게 노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의 대사량이 많으면 근데 이 대사 요 미셸 남자분이죠. 이 형님의 대사량은 뭔가 대사 많은 것도 많지만 중간에 개념어들이 엄청 나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글로 봐도 문맥을
글로 봐도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을 대사로 듣고 흘려가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찰리 카우프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맞나? 네. 공들이는 약간 시각적인 효과가 특징이죠. 장기죠. 영상미가 좋다. 네네. 그 수공예나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들, 그게 그 사람 장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수면의 과학은 2006년에 나왔고 뭐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멕시코에 살던 스테판이라는 남자가 이혼한 후에 따로 살던 엄마를 찾아서 파리 맞나요? 파리로 간다. 네, 파리. 네, 거기서 시작된 얘기인데 옆집에 사는 스테파니가 마음에 들어서 관심을 표현하고 이제 계속 이제 사귀자 뭐 이런 쪽에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됐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줄거리에 맞는지를 모를 정도로 뭔가 파악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런 영화고요. 그래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오담님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꿈속에처럼 하면 사랑받는 것도 쉬운 줄 알았다. 남주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뭐 영상미나 이런 거는 물론 좋은 게 되게 화려하다. 네, 되게 볼거리가 많다. 뭐 어디서 안 보던 느낌이 많죠. 2006년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냥 영화 스토리 자체로만 보면 네 그렇게 느꼈어요. 사랑을 처음 하는 남자 이야기. 그쵸. 왜냐면 스테판은 그 전에 연애를 안 해봤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나이가 한 20대 중반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뭐 하니까. 화가나 그런 거 하는 거 생각하면 이제 중반쯤 되겠네요. 네. 그럼에도 좀 그렇게 보이는. 네. 너무 짧게 하는데? 너무 좀 신경 씁니까 제 말이? 그럴 수 있지. 근데 긴 거보다는 짧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조스님 어떻게 봤습니까? 사실 이 영화는 약간 웬만하면 영화평할 때 정신분석은 꺼내들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영화 정신분석학적으로 영화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뻔하기도 하고 너무 항상 결말이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사실 게 다 막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적인 걸로 이제 대부분 프로이트 이론이 가장 초기 이론이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성적인 거 결국에 뭐 엄마 컴플렉스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영화적인 연출에 대해서는 좀 제쳐놓고 자꾸 정신분석으로 가면 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 그 얘기를 한번 뒤에 정신분석학적으로 본 주인공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부터 너무 꿈의 해석,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떠오르게 하는 시작. 네. 사실 이제 정신 세계를 뭔가 좀 이렇게 비주얼로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정신분석학이 좀 세긴 한 것 같아요. 왠지 막 그 틀에 다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녹여버리면 그게 다 그럴싸하게 들리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실 프로이트가 나중에 이론을 수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초기 이론이 워낙 유명해서 그 타나토스랑 리비도 그것만 얘기가 돼서 자꾸 성적인 것만 얘기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과 죽음이 뭐 가장 강력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MBTI 틀에 맞추는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수준이 높겠죠? 수준이 높다고요? 네. 아니요. 그런가요? 왜냐면 프로이트는 거의 처음에 그런 정신분석 이론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 융이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을 약간 수정을 해서 했는데 그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MBTI예요. 네. 순서가 조금 프로이트가 완전 초기라서 조금 투박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잣대가 더 많아지는군요. 뒤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영화 얘기를 이렇게 뒤로 점점 밀어보는
나를 느끼고 있어요. 네, 최대한 아무튼 늘어와 보려고 막 괜히. 근데 재밌었는데? 네, 뭐 물어보고. 재밌었어요. 아 뭐야? 그 평가를 할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빌버님 보다가 자셨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봤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근데 그건 약간 식곤증이 좀 같이 오면서. 카톡 보내면서 보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모든 대사를 다 담기에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다 그러셔놓고 단톡방에다가 네. 유튜브 공유하고 하시길. 인정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100%막 집중을 하긴 좀 몰입은 어려웠던 것 못했죠. 같아요. 네. 그래서 누가 카톡 보내면 답장하면서 보는 정도? 네, 그 정도였죠. 네. 그래요. 뭐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영화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예 그냥 결이 제가 보는 영화랑 아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선하게 보게 되는 그런 느낌? 그 영화 자체가 되게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난해하면 나도 내 맘대로 해석해도 별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이 영화는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 장면은 뭐가 의미고 뭐 이렇게까지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고 느끼는 그 생각이나 어떤 감정 같은 걸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안 보던 영화를 또 보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그러니까 재밌거나 흥미롭진 않은데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끝. 근데 이런 영화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라 네네 모든 영화를 막 대박이었어 혹은 가슴이 울컥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모든 영화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덤덤하게 그냥 뭐 이거 뭐 약간 뭐 소금 안 넣은 설렁탕 먹는 그런 느낌으로 평양냉면? 뭐 그런 느낌? 네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네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또 얘기하려니까 또 해야죠. 가볼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비주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셀로판지로 표현한다든지 좋았어요. 사실 좀 조잡해 보이긴 했는데 막 박스떼기로 막 카메라 만들고 이런 게 예산이 적었나? 그러니까 일부러 했겠죠. 일부러 하긴 했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 감성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만들기 수업 같은 그런 느낌. 그래 어땠나요? 뭐 이런 장면들 보면서 사랑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사랑스럽다. 그것 때문에 이 영화 좋아하는 팬도 많고, 네, 저도 뭐 나름 귀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뭐 스테판과 스테파니가 처음으로 둘의 이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막 구름 막 띄우고 막 셀로판지로 막 뭘 하고 이제 배 갈 때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장면 볼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마지막이 갑자기 뜬금없이 끝나가지고 난 이제부터 잘 거야 안녕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좀 그렇긴 했는데 그 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상상력이 많이 품어지는 감성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나이대의 분들이 보면은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감독이 이거를 정말 3D CG를 넣었으면 오히려 더 짜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3D를 표현한다는 거는 그냥 현실을 그렇게 현실인 것처럼 관객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놓고 일부러 조잡하게 만들어서 이건 꿈이야. 너네 꿈 꿔보면 알겠지만 꿈 속에서 보여지는 비주얼들이 사실 정교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특이한 기억에 맞춰서 이렇게 재배치되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돈이 안 된 이런 느낌인데 꿈의 어떤 정돈 안 된 느낌을 비주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오히려 되게 꿈을 표현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 네. 그리고 막 애들 보면은 왜 어릴 때 왜 횡단보도 같은 거 금 안 밟고 막 건너려고 그런 거 좀 해봤었죠. 그쵸.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근데 그 밑에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이거 밑에 떨어지면 막 맞아요. 라고 상상을 하고
그 횡단보도를 흰금만 밟아서 건너고 네, 그쵸. 그다음에 다 건너면 이제 한숨 쉬고 안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에 몰입한 거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나 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네 글자로 찌르면 뭐야 씨발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또 비주얼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말고 또 재밌게 보는 장면이 있다면 재밌게 잘 본 표현된 장면이요? 작품? 아 이건 좀 신선했다. 그럴지 이런 거. 신선했다기보다 네. 그 약간 재밌었던 게 그 프랑스 시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시위 많이 하죠. 근데 시위하듯이 말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어요. 뭐죠? 그 그런 장면 물어보면 어차피 저는 대답 못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느낌만 남아 있어 지금. 네. 마지막 부분에 스테파니가 물고 있던 담배를 던져가지고 불 꺼야 된다고 물 쏟고 나서 이제 셀로판에게 자유를 뭐 이런 말 한 번 네. 했었고 그것도 중간에도 한 번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거 얘기하길래 프랑스인은 프랑스인이구나 싶었어요.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이제 스테판 직장 상사가 이 TV는 버릴 때? TV 버릴 때 그거 비슷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 거기서는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버릴 때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아 하잖아요. 그쵸. 예, 예. 그 뭐 TV를 함부로 버리면 어떡해 이런 네. 얘기 하니까. 뭐 물고기들 이제 TV 봐서 좋겠네 하면서 아. 사실 그 가기 전 과정이 이제 TV를 보면서 되게 비판을 하잖아요. 직장 상사가 바보 상자.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 아 그렇죠. 생각? 관심이. 네.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잘 묻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 뭔가 대화 속에서도 진짜 시잘데기 없는 실상과 멀어져 있는 대화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철학적이거나 뭐 추상적인 대화도 그거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 프랑스 사람들이 확실히 철학 강국이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밥 먹고 희한한 닥치고 일이나 해. 밥 먹고 신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신소리 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어떤 신소리를 많이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맞아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네. 아니면 남 뒷담화 하거나.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아니요. 뒷담화 안 하는 그렇죠. 척이 또. 근데 또 막상 아시는데? 회사가 스테판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회사라고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은 되게 좋은 직원으로 보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네. 상당히 포용력이 높지 않나요? 포용력이 높죠. 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그럼요. 상사들은 포용력이 그 스테판 정도면 같은 동료가 있다고 하면 끔찍하죠. 끔찍하죠. 뭐 출퇴근도 제대로 안 해. 맞아요. 중간 어디 나가. 갑자기 뭐 혼자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돌아다녀. 막 이러면은 심각한데. 그래도 작품 좀 더 내줬어. 맞잖아요. 네, 사장이 그쵸, 예, 그쵸. 작품 좀 더 호의적이야. 내줬어. 예. 그러니까. 뭐 심지어 천재라고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도. 좀 또 재밌게 본 장면 또 없을까요? 그래요, 넘어갈게요. 네, 이게 장면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영화 산점은 전반적으로 뭔가 뭐랄까요. 오래 끓여서 만두가 다 터진 만둣국 같다 할까요? 그것도 개소리죠. 네, 뭔지 모르겠어. 그래, 이 주인공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스테판과 스테파니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스테판 욕을 좀 하고 시작할까요? 스테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스테판이 어릴 때 상처가 있는 거는 뭐 표현이 잘 됐잖아요. 그 부모님이 이혼하고 네. 또 엄마의 부재가 있었고 그렇죠. 네, 아빠 따라왔으니까. 엄마의 부재를 찾으러 파리 왔는데 막상 내가 기대한 엄마의 근데 느낌도 그게 아니고.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 맞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네네. 그런 상황. 네. 그래서 본인이 기대하지도 않았다가 음, 맞지 않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냥 오라고 하니까. 네.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네. 그랬죠. 근데 막상 왔는데 그 어린 시절의 뭔가의 어떤 공백감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는 사람처럼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멕시코에서 성인이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쵸. 근데 네. 스테판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주체성이 없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결국에 엄마가 필요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가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인 것 같긴 한데 또 뭔가 나를 지켜줄 사람도 필요한 그런 역설적인 그런 거. 그 이게 사실은 계속 그 꿈속에서의 장면들과 현실에서의 장면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웃긴 게 현실에서는 사실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맞아요. 꿈속에서는 항상 주변 그 자기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기가 사실 꿈은 자기 주도대로 이제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의 인물들이 자기에게 이제 조언을 해요. 네,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스테판에게. 네. 그래서 그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 주체성이 좀 많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뭘 하지 않아도 웃긴 게 꿈에서 되게 인정을 많이 받아요. 네. 디자이너로서도 맞아요. 인정받고 맞아요. 뭐 애인으로서도 인정받고 네. 그러니까 그냥 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게 꿈속에서 자꾸 그 회사 그 여자 상사분이 계속 나와요. 네. 왜 나오는 거지 대체? 네, 싶은 거예요. 사실 마르틴이요. 네, 나올 때 그 영화 진행을 하면서 거의 초반부부터 이미 자기는 스테판이랑 조이의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계속 의심을 하잖아요. 본인이 누굴 더 좋아하는지. 그러면 불구하고도 계속 다른 여자가 나온다는 게. 뭐 성적인 대상. 근데 그걸 너무 가볍게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저는 그 사무실의 3명의 캐릭터를 약간 그 저걸로 본다면 정신분석으로 본다면 마르틴이 약간 자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아가 계속 갈등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꿈에 계속 등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저는 오히려 스테파니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 인물이라고 보고 저도 스테파니가 그냥 스테판의 자아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또 개념이 있죠.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게 많이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시점에서 보면 스테판은 결국 자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스테파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는 애초에 스테파니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사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꿈에서 하는 건지 현실에서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가버리는데, 그러면은 스테파니는 그냥 스테판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이름에서도 힌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스테판이 남성형 이름이고 스테파니가 여성형 이름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름인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냥 이 스테판은 계속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인 것 같지, 이거 스테파니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게 로맨스의 느낌이 아닌 느낌이더라고. 관심을 원하는 거지 그 사람을 애정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테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야. 또 다 받아줘 웬만한 거. 스테파니가? 네, 그렇죠. 그런 놈도 사실은 이거 생판 나오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여성이 있나라고 생각을 전혀 한번 해보면 전혀 스테파니 뭐 이쁘고 잘났다고 스테파니가 그걸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럴 사람을 그냥 우연히 옆집 살게 된 남자한테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을 보여준다고? 이거는 쉽지 않죠. 좀 열받았던 게
스테파니한테 무작정 찾아가서 기습으로 뽀뽀를 한 다음에 뺨을 맞고 나서 꾸는 꿈이 달을 막 부수고 세계를 부수는 꿈을 꾸거든요. 사무실 안에서. 아, 그쵸. 네, 네. 바깥 세계가 부서지는. 네. 달이 또 어떻게 보면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라 되게 저거 보고 진짜 졸렬한 남성성이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좀 더 찌질해 보였어요. 그쵸. 그쵸. 찌질이죠. 네. 거절 한번 당했다고. 그리고 사실 연애 감정이 아직 싹 트지 않았는데 뽀뽀하면 누가 기분 좋아요. 네, 이게 또 뭐 남자 잘생긴 사람이 하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 스테판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쵸. 또 제가 스테판처럼 한번 있어봤던 경험으로서는 네. 네. 근데 또 거절 받는 걸 두려워하는 네, 그게 있는 약간 뭐 요즘 유행하는 그 뭐 애착의 단계에서 뭐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스테판은 회피성 그치. 네. 많이 느껴지죠. 그쵸. 예. 그래서 저도 뭐 요즘 많이 안 그러려고는 하지만 저도 약간 회피형이 강한 성격이라 네, 그런 거를 자꾸 투영하다 보니까 네. 제가 나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더욱 싫어진 것 같아요. 그 스테판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나의 졸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네. 그쵸. 저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싫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좀 극대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누구든 조금 퇴행하잖아요. 네, 그렇게. 네. 네. 그렇죠. 좋아하면 그렇게 약간 집착 같은 것도 그쵸. 생기고. 유치해지고 냉정하지 못하게 되고 뭐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너무 이제 거의 뭐랄까 중학생 수준의 느낌? 야, 중학생들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면 막상 얘한테 좋아한다는 호감 표시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고백도 제대로 고백은 당연히 안 했지. 근데 막 혼자 좋아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거절당하고 약간 그쵸. 과대 해석을 엄청 네. 계속 해대면서 그러다가 끝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네. 중학생 때는. 네.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막 한 2년, 1년 전에 이제 유행했던 게 이제 뭐 손만 잡아도 이제 손자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거. 네, 흔히 이제 처음 연애를 이제 그렇죠. 시작을 하는 네. 남자들의 흔한 망상이라고 할까. 그렇죠. 네. 착각. 네. 근데 스테판은 처음부터 스테파니를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조이가 그쵸. 마음에 들었잖아요. 네, 조이가 마음에 들었죠. 그쵸, 네. 그쵸. 근데 그러니까 받아줄 것 같으니까 스테파니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아니 근데 사실 느낌도...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조이랑은 사실 언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맞아요. 스테판은 불어가 서툴잖아요. 네. 조이는 프랑스어밖에 못해서 영어로 대화할 때도 불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랑 닮아서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머리가 금발이고 짧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못한 아이 같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애정으로만 봐도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노력도 잘 안 하고 네, 자기는 자기 맘대로 해놓고 왜 나를 안 좋아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맞아요. 투덜이 정도죠 사실. 그나마 쉴드를 하나 쳐주자면 아빠가 돌아가신 사건이 조금 외상으로 작용해서 일시적으로 퇴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그런가요? 근데 뭐 성인인데 또 그렇게까지 되나? 뭐 성인이라고 해서 뭐 퇴행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성인이라고 모든 항상 당당하고 뭐 항상 어른스럽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 이해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스테판은 참 뭐 그런 것 같고 연인으로 봐도 그렇고 동료로 봐도 참 무책임한 인간이죠. 친구도 연인도 되고 싶지 않은 캐릭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를 되게 불쌍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자기가 피해주는 건 생각을 못하고 그쵸. 무조건 자기 이외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하면서 혹은 뭐 인식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들한테도 상처 주고 자기한테도 상처 주는 그런 악순환에 네. 그런 결과로 남게 되고
결국엔 혼자가 돼버리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근데 그거를 가족도 아닌 타인이 그걸 받아내야 줘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라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질 텐데 그러니까 서로 슬프고 힘들어지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 대사가 좋았던 게 직장 상사가 하는 얘기가 좋았거든요. 그 기 말고 세르주? 세르주. 키 작은 분. 네, 아니요 그 사장? 사장은 얼굴 안 나왔는. 이름 안 나왔는데. 기 말고 기였나요? 왜 막 클럽 같이 가고 맨날 야한 얘기하는 사람이 예, 야한 얘기 사람. 기. 예, 기가 물론 야한 얘기로 종결이 돼서 좀 그랬었는데 하는 얘기가 좋았던 게 자꾸 스테판한테 저기 앉아 있는 60세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 난 저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표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스테판은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충분히 기회는 있었는데 약간 기에게도 얘기를 충분히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주변 사람한테 나 조금 힘들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직 마음에 이게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좀 얘기를 하면서 풀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자기 자신이 엄청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온전치 못한 생각에 스테판을 만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바깥을 못 보는 상황이 된 거죠. 항상 머릿속에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 거. 그것도 사실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시각적으로도 보여준 건가요? 이제 눈을 나타내는 것도 이렇게 막 막 보여주잖아요. 뭘? 그 자기 엄마랑 이제 자기 어머니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갔을 때도 눈을 한쪽 이제 막 뜨는 표현을 영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막. 그 스테판 TV가 눈 뒤쪽에 네, 있으니까. 스테판 TV처럼. 네,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그게 아닐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할 수 있는 얘기지만 자신 스스로의 슬픔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게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영향받지 않고 어느 정도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어느 정도의 나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걸로 좀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해보다가 뭐 안 되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살면서 한번 겪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약간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실 부담스럽죠. 그렇게 되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네.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럼요. 연결됩니다. 그렇죠. 좋은데요? 마이크만 조금. 네. 가까이 대주면 참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드라마들은 사실 뭐 쓱쓱이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바로 쓱쓱 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있긴 하죠. 네. 맞아. 스테파니는 그냥 저처럼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스테파니는? 뭐 정답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중반에 저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중간에 이제 폴 베를렌이라는 시인의 시집이 서랍 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폴이 랭보 손을 쏜 적이 있어요. 근데 랭보가 그거를 이제 둘이 연인이었는데 그거를 무섭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 감옥 들어가가지고 형을 살았거든요. 그 커플을 생각하면 스테판이랑 스테파니도 뭔가 제대로 된 커플이 되진 않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스테파니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이제 약간 마음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스테판이 계속 돌진을 하잖아요. 나 너 좋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이제 뭐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던가 지금 당장 뭐 사귀고 싶지 않다던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 서로 간에 이제 속도가 맞지 않다. 스테파니는 이제 뭔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 싶은 입장인 그렇죠? 거고 네, 맞아. 스테파는 이제 지금 당장 너 아니면 안 돼. 이 혼잡한 세상에 너 말곤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사 중에. 그래서 좀 속도가 다르니까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닌가. 그렇죠. 그 속도가 다른 것도 지켜봐줄 수 있는 게 사실 성숙한 건데 대부분 이제 철없는 남자들이 그 속도가 안 맞은 건데 그냥 날 싫어한다고. 근데 보통은 남자들이 경우가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그건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철이랑 네, 여기서 상관없이.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게 그 1초 타임머신이잖아요. 네. 1초 타임머신이 그냥 대놓고 이제 스테판의 감정을 드러내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 1초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초 앞만 이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스테판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스테판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성숙이 덜 된 문제가 사람이다. 있다. 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현실과 꿈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봐요. 이거는 꼭 영화 얘기를 섞지 않아도 재밌는 이야기거리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꿈은 이제 정확하게 좀 영어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른바 말 그대로 이제 사전적으로 저희가 자면서 우리 무의식의 반영인 그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목표를 말하는 꿈 이런 거 말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목표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 저희가 자면서 꾸는 꿈은 원하는 장면을 사실 바로 출력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꿈속에서는 짝사랑하는 그녀와 연결이 되죠. 물론 무의식적에 내가 원하지 않는 꿈을 꾼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을 토대로 꿈속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앞뒤 맥락이 하나도 안 맞는 꿈도 많고 그렇지만 현실은 모든 것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구분을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자. 네. 꿈과 현실을 구분하자. 네. 주스님은요? 저는 뭐 꿈이 현실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꿈 꿀 때 거의 영화 같은 꿈을 많이 꾸거든요. 워낙 시네필이니까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영화고. 그렇죠. 영화 같은 삶이고. 좀 특이한 꿈들을 종종 꿔서 그래서 사실 말로 표현하기 좀 안 될 정도면. 저는 가끔 이렇게 꿈 꾸고 특이하고 기억에 남으면 써놓거든요. 하나만 얘기해줘요.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네. 근데 사실 자다 일어나가지고 문장이 논리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논리를 바라진 않아요. 네. 그냥 단어들이 좀 세더라고요. 언젠가 봤는데 무슨 계란으로 점액질 체외 수정으로 임신 벌레들이 여자한테 가고 이런 꿈을 꾸고 그리고 또 평소에 관심이 없던 배우들이 나오기도 해요. 제이크 질레날이 나온 적이 있고 프랑스 배우 중에 드니 맨노셰라고 약간 곰같이 생긴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또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아이시대로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어나요? 꿈에 나왔다. 그 정도만. 네. 제이크 질레날은 뭐랍니까 꿈에서? 그 사람도 뭘 안 했어요. 약간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왔다 정도만 기억하는 거고. 그럼 보통 악몽을 많이 꾸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뭔가 그냥 좋은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무던한 꿈이라고 해야 되나? 악몽에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저 나는 꿈도 되게 많이 꾸거든요. 나는 꿈 말고? 쫓기면서 네. 몸에 힘주면 날 수가 있어요. 진짜요? 조인성처럼?
몰라요. 저 무빙을 안 봐서 아, 뭐야 보세요? 모르는데 그 나는 꿈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꿨어요. 그래요? 네. 빌버님 어떠세요? 저는 꿈 잘 안 꾸는데 꾸면은 반복되는 소재 혹은 옛날로 많이 돌아가요. 학교 현실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고 악몽도 아니고 그냥 저는 항상 고3으로 돌아가는 꿈을 많이 꾸고 일어나는데 고3이야. 한 여름쯤 한 6월 7월 그때로 많이 돌아가. 그 하나 보면 이제 막 성적 압박 받는 그런 느낌의 꿈을 좀 1년에 꿈을 많이 안 꾸는데도 1년에 한 번은 좀 꾸는 것 같고 그 인생에서 이랬으면 좋았겠다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아 이때는 조금 선택이 선택적 기로에 있을 때? 그런 시절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꿈 잘 안 꿉니다. 근데 그렇게 막 환상적인 꿈을 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난다든지 어디 뭐 모험한다든지 뭐 배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상형인 사람이 나와서 뭐 나랑 뭐 만난다거나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이영애 나와서 촛불물 찍은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그렇군요. 상상. 이영애가 마이크 가까이 대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안 했구나. 이제 꿈에서 이제 나온다. 오늘 꿈에 내가 마이크를 좋으니 등장시키는 마이크 좀 가까이. 오늘 계속 꿈에서. 네 마이크가 주제인 악몽을 꿀 수 있게 한번. 그렇죠. 이제 근데 마이크가 이제 막 이상한 막 갑자기 가까이 막 가고 이렇게 싶지 커져가지고. 않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걸로 바뀌는 거야. 마이크에서 막 총알이 나온다거나 네. 뭐 이런. 다리 생긴다. 그쵸. 네. 그렇죠. 좋은데요, 너무. 네. 오담님은 꿈 뭐 꿉니까? 저도 사실 꿈을 잘 많이 안 꾸는 편이라. 네.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일본으로 가는 게? 네네네. 네. 일본인으로 되는 게? 대한민국이 몰락하고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현실과 꿈이 구분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떠나서 욕구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꿈으로 많이 발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욕구가 좀 해소가 되는 삶을 사는 중이라면 꿈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또 제가 또 그런 거를 책에서 읽어보니까 꿈꾸는 것도 스트레스의 한 일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의 반영. 네. 꿈을 꾸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는 잘 안 되죠? 보통은 좀 푹 수면을 쉬어야 꿈을 안 꾸게 네. 된다고 네네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잘 때 푹 자는 편이 아닌가. 네. 저는 잘 못 잔다. 현대인에게 잠 못 자는 건 너무 흔한 질병, 문제라서. 근데 사실 저도 막 4시간, 5시간 자거든요. 그거밖에 안 자요? 네. 그렇구나. 왜요? 잠이 없어서요? 그게 그냥 저는 솔직히 약간 꿈을 꿨으면 이 주인공이랑 반대인 것 같아요. 약간 꿈속에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잠을 1시간이라도 덜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네. 약간 10분 그러니까 그런 알약이 있었으면 좋은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잠을 안 자도 이 알약을 먹으면 잠을 안 잘 수 있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왜요? 그냥 저는 잠자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서까지 정말 할 일이 뭐 중요한 일이 있나 생각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억지로 잠 줄이는 거는 굳이 하고 싶지 않다. 저도 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깨어있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잠이 많아서 그게 안 돼요. 자야 돼요. 저는 수면력이 제일 강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잠을 좀 자야 그래도 뭔가 심적으로나 그쵸. 잠을 건강해질 텐데. 잠을 자면 좋은데 네. 뭔가 약간 쫓긴다는 느낌?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게 쫓기듯이 국제적인 인지도에서 한국이 일본을 쫓아가듯이 이렇게 쫓기는 건가요? 이제는 K-팝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문화적으로. 그쵸, 문화적으로. 이제는 경제밖에 안 남았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마음 심적으로 쫓기는군요. 그쵸, 쫓기죠. 농담이었고 어떤 거에 그렇게 쫓기길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제가 약간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자꾸 강하니까 그런 거에서 뭔가 뭐라도 결혼은 좀 빨리 더- 했는데 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가지 쌓이다 보면 쌓이다 보니까 그 그런 것 매국노 같아요. 커뮤니티 사이에서 조금 뒤처지는 그 사람들을 비해서는 결혼을 좀 늦게 했다. 아니 나를 덜 팔았다. 나를 덜 팔았다. 네. 판매 실적이 좀 떨어진다. 그쵸. 뭔가 중요한 요직이 네. 있어야 네, 되는데 그쵸. 사실 하나라도 전 더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요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뒤집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남들처럼 가지 않았던 거에 대한 좀 초조함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 같은 거요? 그냥 저는 이제 뭐 대학교도 안 갔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 남들이 못했던 경험에 대한 그게 그래서 외국으로 하는 거구나. 남들이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외국은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거든.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제 마음 이해되시나요? 이제? 네네 이쪽 이해됩니다. 제발 이 녹음이 나중에 이제 제가 재판 받는 날 이 녹음이 이제 증거 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네. 제가 꼭 무조건 그 출석. 증인 반대 증인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출석하고 싶어요. 네. 조작해가지고 조작 아니죠. 제 음성 딱 틀면은 거의 뭐 사실 그지 아이스테론만 따가지고 일본 아이스테론 때 그렇죠.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미리.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요직 차지하시고. 네. 그래서요. 그런 거? 뭐 대학을 안 간 거에 대한 선택이랄지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라도 다른 걸로 좀 채워야 되지 않나 내가. 네. 좋은 그런 건 되게 긍정적이네요. 그래도 뭔가로 자기 개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렇죠. 네, 뭐 그렇기는 한데 네. 또 저는 뭐 막 하고 싶어 막 일을 벌이다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그러나 1부는 여기서 마무리 됩니다. 2부로 갑니다. 뿅!